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이번 2016 부산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 누가 뭐래도 부동의 넘버원 국민차 디올 뉴 아반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세대 풀체인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아반떼인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아반떼의 예상도를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될까 정말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기대를 안고 현장에 왔는데요. 정말 많이 예뻐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아반떼가 많이 스포티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종이접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각들이 막 앞쪽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좀 더 듬직하고 스포티하고 묵직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차이가 위쪽에 들어가 있는 이 DRL의 라인과 아래쪽 범퍼의 두툼한 디자인일 텐데요. 램프를 먼저 살펴보면 DRL이 기존에는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 형상이었다면 지금은 세로 라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봤을 때는 크게 H라는 형상을 띠고 있는 현대차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타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DRL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또 방향 지시 등으로 점등이 되기도 하고요. 이 모양 같은 경우가 사실 현대차가 한동안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라 그래서 일자의 형태를 쭉 이 스타리아 느낌과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이 H라인의 디테일을 보고 나니까 저는 약간 소나타 같아졌다는 인상도 물론 있지만 그 기아에서 나오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던 아반떼가 그 종이접기 모서리 부분이 튀어나오듯이 뾰족뾰족하게 각이 서 있었다면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앞쪽 범퍼가 굉장히 네모난 형태로 각지게 탁 들어가 있어요.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앞쪽 범퍼에서 느껴지는 차 자체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은 듬직함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과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출시를 하게 되고요.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을 굉장히 강화한 것 또한 특징입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또 출력 자체를 더욱 높여서 더욱 소비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상품성을 개선했고요.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용성이 으뜸이어야 하는 아반떼이기 때문에 전장 같은 경우도 5.5cm가 길어졌고 전폭이 3cm 그리고 휠베이스도 3cm를 더 늘려서 거의 중형차급에 준하는 훌륭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밖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아반떼보다도 차가 훨씬 더 커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반떼야 소나타야 싶을 정도로 웅장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그레이빛, 무광이지만 좀 더 메탈릭한 그레이빛이 전시되어 있고 약간 푸른 계열의 디자인도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무광 느낌을 아반떼에도 적용을 하니까 아반떼가 이 엔트리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 비싼 차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정말 날렵하게 다듬어 놓은 이 라인들이 차를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휠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지금 5스포크 휠이 들어가 있는데 휠 디자인 역시 차체의 디자인과 어우러지는 스포티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디자이너분께서 굉장히 이번 아반떼의 포인트가 되는 건 바로 팬더의 볼륨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쪽도 그렇지만 뒤쪽에서도 어마어마한 볼륨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가 원래 이렇게 멋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아반떼는 정말 멋진 느낌이 강하게 풍겨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아반떼가 정말 큰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 이런 사이드미러도 그냥 만들지 않고 이렇게 깎은 디테일이 추가가 돼 있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듬직하게 애초에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루프도 지금 살짝 열려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리는 선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커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디자인을 해서 이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한층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반떼 측면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 윈도우 몰딩 라인이나 디자인 자체도 평범하지가 않은데요. 기존에는 조금 단정하고 단순하게 들어가는 라인이었다면 이번엔 이렇게 조금 변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C필러 뒤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실내 공간에서도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해보지 않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구현해냈습니다. 이쪽 뒤쪽으로 보이는 이 볼륨감이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볼록하게 동그랗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아반떼는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접어준 듯한 라인을 넣어줬죠. 너무너무 멋진 디테일이고요. 이번 아반떼가 전면부도 많이 바뀌었지만 후면부 디자인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부분도 예상도를 놓고는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물로 보고 나니까 저는 호불호보단 그냥 호 쪽이 그냥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날렵하게 솟아있는 스포일러의 각이라든지 안쪽이 움푹 패이듯이 들어간 실루엣은 살리되, 테일램프의 형상을 기존에는 이렇게 양옆으로 크게 자리 잡았던 테일램프가 날렵한 라인으로 바뀌게 됐고, 또 바깥쪽으로 차폭을 가늠할 수 있는 세로등이 추가가 됐어요. 이번엔 이 색상으로 램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그냥 여기가 일자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한 번 더 2단으로 나뉘어 있는 디테일, 이런 것들도 실물로 보면 너무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 이 디퓨저 구간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디퓨저보다 훨씬 더 크고 위쪽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약간 힙업이 된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범퍼보다도 디퓨저가 이렇게 과격하게 솟아있는 느낌으로 앞으로 잘 튀어나갈 것 같은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아반떼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도 공간이지만 트렁크는 괜찮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버튼으로 이렇게 트렁크를 여실 수가 있는데요. 와, 근데 트렁크 공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건 웬만한 벤츠 E클래스급에 준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인 것 같은데요. 엄청 넓고 아래 위에 높이도 엄청 많이 확보가 돼 있고요. 아래쪽을 들쳤을 때도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외관이 굉장히 화려했던 거에 대비해서 실내를 탔을 때 실내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반떼는 아무래도 실용성에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내는 좀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도어 캐치와 뭐 창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열선 버튼, 이렇게 간단하게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한 칸 꽂을 수 있는 컵홀더와 아래쪽에 추가로 꼽을 수 있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밖에서 봤을 때 헤드룸을 그래도 많이 손실을 입지 않으려는 디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헤드룸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하고 좀 여유가 더 있는 공간 정도로 나오고요. 레그룸은 앞에서 거의 뒤쪽으로 밀려있는 상황으로 세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먹 3개 이상이 들어가는 넉넉한 레그룸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헤드룸이 많이 넓지는 않은데 레그룸은 그래도 제법 확보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썬루프는 2열까지는 트여있지 않고 1열까지 열리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취재진이 하도 많아서 겨우 1열에 탔습니다, 여러분. 1열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와, 일단 디스플레이가 진짜 크게 들어와 있어요. 뭐 가로로도 세로로도 엄청 시원한 크기라서 진짜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쪽으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테슬라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비슷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웬만한 버튼들이 다 들어오는 추세잖아요. 그래도 아래쪽으로 공조 관련해서 온도라든지 풍량 조절 버튼이 빠져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에 열선과 통풍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버튼이 따로 밖에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어서 이 부분도 훨씬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도 훨씬 더 강화가 돼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바일 충전 패드가 2개인 것 같아요. 2개여서 양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옆에 단을 확보해둬서 안정적이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원형으로 걸칠 수 있는 암레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팔을 거치시고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은 뒤쪽으로 여기에 꽤 쾌적하게 넓은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스티어링 휠 버튼들도 다 플라스틱으로 단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현대차의 픽셀 패턴으로 점등이 되게끔 로고 대신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조금 작은 형태로 원형이 아니라 살짝
둥글게 깎인 사각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바로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더 위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항상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 위로 누르고 올리는 방식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래쪽에 이쪽은 또 약간 인조가죽 감싸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레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줬습니다. 도어 패널 쪽을 보시더라도 여기가 그냥 단순하게 처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결을 살려줬죠. 결을 살려줘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또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8세대 아반떼 완전히 풀체인지된 새로운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일단 밖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많이 멋있게 변했어요. 그리고 내부를 봤을 때도 넓어진 공간이 확 체감이 되고요. 기존에는 아반떼가 2열을 실제로 편하게 타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2열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에 또 이렇게 커진 디스플레이와 여전히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물리 버튼들이 나와 있다는 점, 여러모로 실용성에서 좀 알차게 만들어진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상품성과 디자인과 모든 것들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 가격을 모르긴 해요. 그래서 과연 가격대가 얼마로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 국민차 아반떼의 흥행을 확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 또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께 발빠르게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